소셜미디어 중독을 연방법으로 차단하려는 노력이 시작됐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린이와 청소년을요 소셜미디어 중독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요 최근 미국 연방 상원에서 통과됐습니다. 찬성 91명 반대 3명으로요 두 가지 법안이었는데요. 어린이 및 10대 온라인 프라이버시 보호 법안 그리고 어린이 온라인 안전 법안 두 건을 처리했습니다. 예전에 제가 다른 영상을 통해서요. 주정부, 특히 이제 플로리다라든가 뉴욕 등의 여러 주정부 차원의 움직임이 있다. 이 소셜미디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자 하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이번에는 연방 정부에서요. 본격적인 움직임이 시작되었다라는 어떤 주목할 만한 뉴스입니다. 유튜브, 메타, 페이스북이죠. 그리고 X, 옛날 이 트위터인데요. 틱톡 등 여러 소셜미디어 운영사가요. 미성년자들을 유해 컨텐츠로부터 보호하도록 의무화하고요.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법적인 책임을 부과하겠다라는 그런 법안이겠죠. 관련해서 뉴욕타임스는요. 소셜미디어가 유발할 수 있는 정신건강장애 그리고 성적인 착취 등으로부터 미성년자를 보호하도록 강제하는 duty of care라고 합니다. duty of due care. 주의해야 할 의무일 텐데요. 이런 것들을 이런 운영사들에게 부과하는 것이 핵심이다라고 하면서요. 이러한 소셜미디어 회사들이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컨텐츠를 걸러내지 못하거나 기능을 제한하지 않을 경우에는 책임을 지게 하겠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이에 추가로요. 무한 반복되는 그런 자동 재생 기능이 있죠. 그리고 또 개인의 관심을 묶어두기 위해서 알고리즘을 만드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청소년 중독을 유발한다라고 알려진 기능들인데 이런 기능을 사용자가 거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방안도 법안에 포함되었다라는 얘기죠. 관련법의 이 상원 통과와 관련해서요. 조 바이든 대통령도요. 성명을 내고 소셜미디어가 청소년 건강 문제를 유발한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요. 이러한 소셜미디어 때문에 우리 아이들, 청소년들이 온라인 무법 천지에 노출되어 있으니 이 사익을 위해서 이런 운영사들이 아이들을 대상으로 전국적인 실험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 개탄할 만하고요. 이러한 빅테크 업체들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서 의회 차원의 이러한 조치는 환영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상원 통과된 이 두 가지 법안은요. 물론 이 야당이 공화당이죠. 야당 공화당이 다수인 이 하원 통과를 남겨두고 있기는 합니다. 법안이 규정한 소셜미디어의 유해 컨텐츠에는요. 괴롭힘, 폭력, 자살 조장, 음식물 섭취 장애, 약물 남용, 그리고 또 마약, 담배, 술, 여러 불법 제품에 대한 광고 등이 포함이 되고요. 법안은 아울러 이 미성년자를 겨냥한 맞춤형 광고를 금지하고요. 또 부모나 미성년 사용자 자신이 소셜미디어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언제든지 삭제할 수 있는 이른바 이 지우기 버튼을 만들도록 강제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이 법안의 시작점은요. 한 3년 전쯤 됐을 겁니다. 자사의 서비스가 청소년들의 건강 문제를 악화시킨다는 것을 페이스북이 이미 내부적으로 알고 있다는 내부 고발자의 폭로가 있었죠. 이때부터 연방의회 차원의 움직임이 시작됐었던 건데요. 이후에 또 소셜미디어에서 사이버 불리죠. 이 괴롭힘을 당하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거나 아니면 인스타그램에서 활동하는 여러 마약상들로부터 구한 이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이라고 하죠. 이로부터 중독이 된 뒤에 사망한 여러 청소년들이 있었는데 이들의 부모 등이 이 정치권의 법안 통과를 압박해 왔었던 그런 배경이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게 계속 의회 차원의 어떤 공청회라던가 이런 것들이 진행됐고요. 최근 1월이었었죠. 금년 이 메타의 마크 저커버그 그리고 스냅의 에반 스피걸 그리고 틱톡의 대표 등이 참여한 가운데 연방 상원 청문회가 열리기도 했죠. 그래서 당시에 여러 유명 상원 의원 등 의원들이 이 마크 저커버그와 같은 주요 소셜미디어 CEO들에게 조목조목 이렇게 추궁하는 모습들이 주목을 받기도 했었죠. 아무튼 이런 배경에서요. 상원의 법안 통과가 됐는데 최종적으로 통과가 되면요. 이 미성년자를 보호하도록 하는 온라인 개인정보 규제를 강화하고요. 그리고 또 AI 사용 증가에 대한 어떤 조건 설정 등 여러 다른 법안으로도 또한 추가로 이어질 수 있을 거다라는 그런 예측을 하고 있네요. 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원의 통과를 앞두고 있고요. 그리고 이 하원에서의 통과를 위해서는 공화당이 다수인 하원 의원들의 다수의 어떤 동의를 구해야 될 텐데 이게 아주 녹록한 상황은 아니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당연한 부분이겠지만 또 표현의 자유라고 하는 헌법상의 그 기본권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이로부터 반대하는 목소리도 나오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이요. 이날 발표한 내용은요. 합의점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인데 법안 살펴보고 있기도 하고요. 그러나 이에 대해서 투표 일정을 지금 확정한 바는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법안의 통과와 관련해서요, 마이크로소프트, X, 스냅 등은요 법안에 찬성 의사를 밝혔고요. 그러나 구글, 아마존, 메타 등은요 회원사로 가입되어 있는 소셜미디어 기업 연합이 있는데 넷초이스라고 부릅니다. 여기서는 사이버 보안, 검열, 위헌 가능성이라는 것이 아직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다라며 이런 반대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미성년자들, 청소년, 아이들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규제해야 된다는 목소리는요, 이미 미국의 여러 각 주에서 규제가 속속 도입되고 있었고, 저도 지난번 영상에서 다루기도 했었는데요. 뭐 플로리다라던가 유타, 아칸소, 뉴욕 등이요, 미성년자들의 어떤 신규 계정 개설을 금지한다거나 아니면 소셜미디어를 이용할 때 부모의 동의를 구하도록 한 그런 법들을 만들기도 했었죠. 뭐 이제 연방정부 또 연방의회 차원에서의 노력으로 이어지는 건데,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특히 또 이 표현의 자유라고 하는 헌법 가치와의 충돌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 주목되는 기사라 하겠습니다.